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권영호TV를 열람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20년 들어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세월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날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권영호TV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세차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차도 볼 게 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는 못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그거를 안 보면 DPF 매연 관련한 경고등이 켜질 것이다. 이것이 켜지면 자동차 주행이 느릴 것이다. 정상적으로 안 된다 라고 했고요. 역시 신차를 꺼내서 운행을 해보던 어느 날 발생하게 돼서 연락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로 그 자동차는 조치를 취했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매연 관련한 DPF 관련한 경고등은 켜지지 않고 있고요. 매연도 없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안 믿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믿기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새 차니까 뭔 고장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새 차도 손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동차는 증상이 있고 어떤 자동차는 증상이 없느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글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젤 DPF 매연 관련 경고등 조치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하시면서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게 된 거고요. 안녕하세요. 디젤 신차를 구입한 지 이제 7일 되었습니다. 자동차 종류가 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디젤 차니까. 주말에는 장기간 운행을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간이 아니고 장거리겠죠. 평상시에는 출퇴근 10분 거리, 차가 많아 저속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매연 관련 경고등이 떴습니다. 계기판에서 매연 관련한 경고등이 점등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차인데 서비스센터에 들어가야 하는지, 경고등 떴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말에는 장거리 운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장거리 운행하는 자동차는 새 차라도 경고등이 잘 안 켜집니다. 그런데 314km 주행했던 그 자동차는 장거리 주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 자동차가 가진 특성과 지금 질문한 자동차의 특성은 약간 다를 겁니다. 그 자동차는 최고급 자동차라고 하는 자동차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자동차인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상시에는 출퇴근 10분 거리, 차가 많아서 저속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랬습니다. 저속 운행을 많이 하든 안 하든, 또 장거리 운행을 하든 않든 두 가지 조건 다 매연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얘와 얘가 합쳐졌을 때 오일입니다. 그리고 냉각수입니다. 오호, 또 나오네요. 그럴 겁니다. 아마 냉각수가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새 차에 무슨 오일이 잘못됐느냐, 또 새 차에 무슨 냉각수가 잘못됐느냐 라고 반문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동차의 냉각수 비중을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곧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자동차, 여러분의 자동차 동일한 자동차입니다. A라는 자동차가 가령 100대가 출고됐습니다. 그런데 100분께 인도가 됐겠죠. 100분이 자동차를 동일한 조건으로 탄다고 하죠. 매일 10km씩을 운행한다. 그런데 어떤 분은 10km를 주행하되 50km의 속도로 주행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가령 80km의 속도를 이용해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편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 방금 전에 제시했던 매일 10km씩을 운행하는 자동차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같느냐 이겁니다. 곧 무슨 말씀인가? 100대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엔진오일은 동일한 품질이 들어갑니다. 동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냉각수는 아닙니다. 왜?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냉각수의 주입 과정을 아시는 분은 그렇겠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100대의 냉각수로 비중을 체크하면 100대 다 다르다 라고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자동차 몇 개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냉각수는 모든 자동차에 다 해당이 된다고요. 곧 정비 대상이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비라는 건 뭐냐면 비중 조절입니다. 냉각수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100대 다요? 예, 맞습니다. 100대 다입니다. 그러면 만대가 생성되면 역시 만대 다 냉각수의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금 달나라를 가는 시대에 별들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에 냉각수 하나가 이렇게 엉터리로 맞추어져서 출고한다니 하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께서는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사실인걸 안 믿으셔야 됩니다. 곧 여러분들은 자동차 운행을 그대로 운행하는 것이고 제 말씀을 믿으신다면 곧 자동차 메이커를 믿으신다면 그냥 이대로 타시고요. 매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동차 생활을 즐기시고요. 제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고민은 뚝 떨어질 것이고요. 영원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관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동차는요 고장 없는 자동차가 되고요. 매연이라는 것이 거리가 멀어지고요. 또한 DPF라는 거 여러분의 자동차가 달려있죠. DPF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소수라고 하죠. 요소수도 필요 없습니다. 내 자동차는 요소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매뉴얼을 보면 아, 내 차에도 요소수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DPF의 경고등이 켜질 것이고 또는 가끔 배기구에서 배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배견은 뭐 이미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DPF 장치가 없는 자동차인데 DPF를 단 후부터 배견이 나온다. 뒷차가 미안할 정도로 연막 소독하는 모습으로 운행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분명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자동차 정비가 잘 됐더라면 그분은 배견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것이고 곧 매연도 안 나오는 배견도 안 나오는 자동차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권영호TV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권영호TV를 오늘 처음 열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권영호TV의 채널을 연속 고정하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으로 남아주십시오. 그리고 올려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하나라도 빠뜨리지 마시고요. 꼬박꼬박 열람해 주시고요. 다른 분 채널도 보시겠지만 권영호TV 채널만큼은 더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더 찬찬히 또 더 여러 번 구독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권영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일이 중요하다. 냉각수가 중요하다. 아셨습니까? 냉각수. 그게 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요. 단일 품목으로 곧 냉각수라는 단일 품목으로 10개의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외면받는 것 같아서 사실은 10개를 끝으로 지금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더 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다면 앞으로도 냉각수 관련한 영상을 더 제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외면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휠 얼라이먼트, 휠 바란스, 타이어 공기압 또는 자동차 운전 중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무척 중요해서 올려놨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는 내 차는 해당이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면을 받더군요. 좋습니다. 외면 받아도 저는 이미 올려놨고요.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를 제가 점검을 하면요 똑바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핸들 조작력이 무겁다, 너무나 가볍다 이런 불편함도 가지고 있고요. 핸들이 쏠린다 라고 하는 불편함 그리고 타이어 마모가 비정상으로 된다는 거 또한 타이어 소음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휠 얼라이먼트와 밸런스의 개념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고요. 일단은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디젤 자동차에서 매연 경고등이 켜졌다 이랬을 때 조치 방법 그렇죠. 첫 번째가 오일의 점도를 확인해라. 점도입니다. 오일 점도. 또 있죠.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냉각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옷과 같다. 자동차가 생산이 돼서 출고하면 그 계절에 맞는 냉각수의 비중이 필요한데 그 비중을 무시하고 출고된 그대로 운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매연이 발생하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하나가 또 있습니다. 무슨 영상이냐면요. 여름철과 겨울철에 매연 배출량이 다른데 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목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젤차 매연이라는 제목인데요. 제 차가 2007년 산타페 CM인데 그렇습니다. 하절기에는 가속시 매연이 발생하고 동절기에는 가속시 매연이 없습니다. 왜 그러지요? 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온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고 있는 거 매연 관련 경고등 조치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디젤 신차를 구입한 지 7일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장거리 운행을 하지만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질문이 1월 9일자 질문입니다. 어제 조회수가 105회로 됐네요. 그러면 제가 열어놓고 읽는 동안에 그 사이에 또 어느 분이 조회를 했을 것 같으니까 110번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까? 여러분들께서는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어떤 분은 서비스 센터에 가십시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분이 답을 달았네요. 보니까 답변 answer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답변이 달렸습니다. 어떤 답변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제목을 보고 또 내용을 보고 제가 답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호TV의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든 간에 새 차지만 정비할 게 있다. 그 정비 범위가 무엇인가? 오일과 냉각수다. 이 두 가지가 잘 맞으면 서비스 센터를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매연 경고등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고요. 또한 평상시에 주행을 하더라도 매연이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혼돈되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 상당히 쉽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도대체 무슨 말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왜 다른지 저는 압니다. 스피드 있게 열람하지 마시고요. 정도 가십시오. 조금 천천히 가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또 봐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3번 정도 보셨는데도 당신의 말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왼쪽 하단에 여기 보이십니까? 전화번호가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있죠? 이 홈페이지 주소로 연락을 주십시오. 아니면 이쪽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주셔도 전화 잘 받습니다.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걸어서 상담해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보셨습니까?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푸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문한 댓글보다는 속 시원한 전화통화의 해설을 더 들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비록 새 차지만 자동차 구입한 지 7일 됐다라고 하지만 정비할 게 있다. 임신한바 달고 온 자동차 수리할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면 지금 정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봐주던 정비업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셔서 정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아무 일 없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쌩쌩 달리는 자동차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좋은 자동차가 됩니다. 다음번 제작할 영상이 그랬죠. 하절기에는 매연이 나왔는데 동절기에는 매연이 안 나온다.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 산타페 CM이었죠. 이 자동차에 대한 영상이 또 올라가면 그것 또한 함께 오늘 영상과 함께 결합시켜서 이해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자동차 성능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고요. 서비스에 갈 때는요. 단골업체에서 이것이 불량이 났습니다 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 무상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가십시오. 이렇게 경고등이 뜬 걸 가지고 서비스를 가시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ECU에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업데이트. 허허, 그래요. 맞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순간 여러분의 자동차 엔진 성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업데이트를 쉽게 승낙해 버리는데요. 업데이트 하신 분의 자동차 며칠 전에도 제가 진단했습니다. 쭉 데이터를 보는데 그래서 업데이트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 아주 쉽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가셔서 원복 해달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인하고 했답니다. 귀찮은 거죠. 업데이트 해줬다가 또 풀어달라고 했다가 이런 것이 자주 반복되니까 이제는 업데이트 해주는 조건으로 사인을 받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을 때 하소연하지 말아달라. 그런 차원에서 사인을 받고 확인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한테 스캔 데이터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아, 업데이트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여야 할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르셨을 겁니다. 이미 일부의 데이터를 숨겨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항목이 숨어있다는 걸 찾아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가져오신 여러분한테 그거는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업데이트만 됐다라고만 하고요.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정비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호TV의 구독자 여러분, 시간이 벌써 자정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디젤 자동차 신차에서 발생한 매연 경고등 정비된다. 어렵지 않다. 뭔가 엔진 오일과 냉각수를 다시 세팅하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냐? 굳이 가실 필요가 없다. 가신다고 해도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능한 게 있다면 이슈 업데이트인데 업데이트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곧 출고된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이슈가 좋겠고요. 오일과 냉각수의 비중과 점도가 잘 조절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자동차는 고장 없이 성능 좋게 운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마칠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이렇게 좋아요는 한 번입니다. 구독도 한 번입니다. 새로운 영상이 열리면 좋아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은 구독, 두 번째 오시는 분은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저 또한 소기에 원하는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한번 가져보는 게 지금의 소원입니다. 1000명의 대회에 합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성원을 더욱 촉구하면서, 그리고 많은 소문을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1월 10일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억을 만드는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바이바이.